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교습가들도 베노간의 이 5레슨지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응용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베노간의 뭐 그립부터 해서 뭐 백스윙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많이 와전된 것도 있고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립 같은 경우는 베노간이 얘기하는 대로 알면서도 잘 못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베노간의 5레슨지가 책이 챕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그립이에요. 챕터가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챕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립이에요. 그래서 베노간이 챕터 하나를 활용할 만큼 그립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립 잡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냥 막연하게 잡는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베노간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좋은 골프 스윙은 좋은 그립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를 배우잖아요. 그립을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뭐 왼손은 어떻게 잡고 오른손은 어떻게 잡으세요 하고 그다음부터 그립에 대해서 신경 쓰실까요? 잘 안 써요. 근데 선수들도 프로들도 스윙이 망가졌을 때 첫 번째 체크하는 파트가 그립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그립이 클럽과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신체 접촉은 그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립이 좋지 않으면 왼손목에 코킹도 잘 안 될 수 있고, 오른손목의 벤트 동작도 좀 부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노간의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대부분 골퍼에게 그립은 스윙에서 가장 매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잡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그립이 스윙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다고 베노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좋은 골퍼에게는 그립을 잡는 방식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골프를 잘하는 선수 중에 그립이 이상한 선수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그립이 다 견고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그립을 아마추어처럼 막 이렇게 틀어잡거나 이렇게 잡고 좋은 골프 스윙하는 선수 본 적 있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피치배 트랙은 이쪽은 하지만 그래도 막 아마추어처럼 막 이렇게 이런 그립은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유일한 볼 접촉은 클럽 패드를 통한 것이고, 그리고 클럽과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신체 접촉은 그립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려면 손을 통해서 느껴지겠죠. 그럼 적정하게 왼손목이 회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전도 해줘야 되고, 오른손목이 내가 벤트는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벤트가 돼야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립을 우리가 편한 대로 왼손 그립은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다고 이렇게 크게 훅 그립을 잡고 얘는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의 기초가 교육받은 손이라는 게 그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에 있어서 파워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겨나겠죠. 여기서 오른쪽이 비켜주고 또 왼쪽이 비켜주면서 클럽이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서클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돼야지 우리가 좋은 골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립이 좋지 않으면 이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립이 결함이 있으면 골퍼는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안전하게 잡을 수가 없대요. 자, 만약에 어떤 아마추어가 자기의 편한 대로 이렇게 잡았어요.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믹스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스윙의 끝은 항상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가 탑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그립에 있어서 가장 믹스하는 게 뭐냐면, 놓는 거. 이런 믹스를 많이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내려올 때 어떤 또 보상 동작을 할까요? 그걸 잡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제한할 수도 있으니까 그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그립에 의해 클럽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몸으로 만들어낸 파워는 결코 손을 통해 클럽에 도달하지 못하고, 클럽은 최대치로 가속할 수 없다고 이제 베노간은 정의를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야구 스윙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주먹 쥐듯이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골프 스윙은 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잡을까요? 손목을 이렇게 빼놓고 우리가 그립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야구 스윙처럼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잖아요. 그럼 백스윙 탑에서 제어가 안 돼요. 짧은 스윙을 해도 제어가 잘 안 돼요. 근데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빼놓고 그립을 잡으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립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이 그립을 헨리 바든
이라는 사람이 이 그립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100년이 더 지난 지금에서도 이 그립은 안 바뀌잖아요. 골프, 뭐 클럽, 샤프트, 헤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렇게 잡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변화를 주기도 하죠. 뭐 이제 진피릭 같은 경우는 하나만 끼는 게 아니고 얘를 두 개를 껴서 이렇게 잡아도 여기에 변화는 없겠죠. 되게 견고하잖아요. 베너간의 이 그립을 보면 빈틈이 없지 않나요? 베너간도 임팩트 순간에는 플랫한 왼손목, 벤트된 오른손목, 그리고 여기서도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묘사한 게 있었죠. 그러면 검지손가락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베너간 임팩트 포지션에 양쪽 어깨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골핑 머신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왼쪽 어깨가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일까요? 얘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스퀘어로 보이세요? 이렇게는 안 보이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도 베너간이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을 통해서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손이 플랫한 왼손목, 벤트된 오른손목이 이 위치로 오려면 이거를 방해 안 하려면 베너간처럼 왼쪽은 높고 왼손목은 플랫하고 벤트된 오른손목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몸이 멈춘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책도 계속 봐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습가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베너간의 5 레슨즈거든요. 자, 그래서 왼손 그립 잡는 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왼손 패드 부분이 그립의 위쪽에 눌러져 있어야 하고 그립은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부터 왼손 패드로 직선으로 놓인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래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고리 모양으로 그립을 감싸고 손가락 근육과 손가락 패드 근육만으로 클럽을 들어 올리고 단단히 잡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베너간의 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거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그 얘기 많잖아요. 그립을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느냐 손바닥으로 잡아야 되느냐 뭐가 맞을까요? 왼손 같은 경우는 손바닥, 손가락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하면 베너간의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검지손가락부터 여기 도톰한 패드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여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손가락으로 잡는다고 오해를 하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대각선이 이렇게가 아닌,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베너간처럼 여기가 그립의 위에 올라가게 거는 게 가능할까요,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얘를 걸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너무 넘어가요. 이렇게 많이 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클럽을 이렇게 받치는 거를 어디 힘으로 좀 받치려고 하냐면 이 엄지손가락 이 도톰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힘을 주지 않으면 얘는 자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너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왼팔이 너무 경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너간처럼 저렇게 좀 잡으시려면 처음에 놓을 때 어떻게 놓으셔야 되냐면, 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부터 해서 왼손이 있으면 여기 손금 중간 부분에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검지손가락 고리를 이렇게 손톱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깊게 좀 걸어줘야지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거를 너무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너무 얇게 잡으려고 하면 얘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튼다고. 그럼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조금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도 우리가 또 이 동작을 이렇게 놓고 하면 이 클럽 헤드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왜 안 떨어질까요, 얘가? 그렇죠. 여기서 얘 무게를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제가 세 손가락을 잡고 얘를 떼어도 이 클럽의 무게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숙인 상태로 내가 상체만 그대로 숙이면 왼팔도 경직 없이 왼팔이 어느 정도 좀 펴지는 동작도 되고 클럽도 내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돼서 라인만 지키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동작도 훨씬 편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저 동작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를 너무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걸리는 거고, 또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거리를 너무 이렇게 비거리를 위해서 그립을 너무 길게 잡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얘를 못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그립 잡으라고 하면 새끼손가락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끝까지 잡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제가 걸었어요, 얘를. 얘가 걸릴까요, 여기? 그러면은 어디 힘으로 또 걸어야 되냐면 엄지손가락에 힘을 걸어야 돼요. 여기가 힘이 빠지는 순간 얘는 자꾸 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위에 전완근을 쓰기 때문에 왼팔이 상당히 경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고리 모양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딱 걸어주고 손가락 패드가 여기 위에 왔을 때 여기 그러니까 손바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끼손가락부터 그립 끝까지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야지 요 패드 부분이 그립의 위에 오면서 우리가 이 그립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짧게 잡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다른 시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근데 얘를 이렇게 틀어볼게요. 짧게 잡았나요? 안 잡았어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죠. 자,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지만 장갑을 끼잖아요. 어디가 제일 먼저 닿나요? 여기가 닿지 않나요? 그것도 뭐냐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고 여기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이 마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닳기야 닳겠지만 여기 손가락 2개 정도를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얘를 손가락에 힘을 주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견고한 그립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딱 걸어 놓을 테니까 프로님이 와서 얘를 한번 당겨 보시죠. 이쪽으로? 네. 빠지나요? 안 빠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이 걸리는 이것도 약간 지렛대 효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손가락을 힘을 빼도 이 상태로 한번 당겨 보시면 다시 한번 네, 당겼다 뺐다 한번 해주시면 그럼 이렇게 팔이 이렇게 경직이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잡으면 팔이 되게 경직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렇게 놓고 내가 라인을 지켜도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팔이 경직이 되죠. 그러면 내가 오른쪽 움직임에서 얘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버티는 모양새가 되니까 얘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되면 얘를 그냥 번쩍 들려고 하는 또 이런 또 스윙에서도 이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님들은 왼손 엄지손가락 백스윙을 테이크어웨이 할 때 여기를 누르고 오른손을 당기면 백스윙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느낌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관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느끼시냐면 여기 패드 부분의 압력을 제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 압력을 전 어드레스 할 때도 계속 이 압력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패드가 지면에 닿을까요? 안 닿아요. 그러면은 스윙할 때도 내가 이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오른손이 결합이 되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또 이렇게 접으면 또 어떤 느낌이 되냐면 오른손을 또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게 공통적으로 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압력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가만히만 유지하고 오른쪽 어깨만 뒤로 이렇게 빠지면 제 느낌에도 여기를 뭔가를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왼손 그네인데 그네를 혼자 이렇게 또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드릴을 어느 정도 이해 없이 드릴을 만들어 버리면 더 큰 오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오죠. 엄지가 닿기 전에 왼손 그립을 잡아야 하고 왼손 그립은 마지막 세 손가락으로 먼저 잡고 엄지를 맨 나중에 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2번이 어디냐면 왼손 세 손가락이에요. 1번이 어디냐면 오른손 힐패드 부분, 그리고 3번이 어디냐면 검지 첫 번째 마디.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압력이 클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코킹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압력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2번에서. 근데 만약에 자 여기에 압력이 힐패드의 압력을 제가 이렇게 걸었잖아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직선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약간 V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그럼 클럽 헤드가 안 닿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를 놓고 좀 더 길게 잡을게요. 그럼 약간 V자 쉐입 보이시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클럽 헤드를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고 여기 압력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어웨이 때 얘를 이렇게 피고 여기 압력이 없어지면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너무 낮게 빠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압력이 걸렸으면 이 V자잖아요. 라인을 이렇게 유지만 해도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네요. 근데 저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완벽한 그립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만드는 V자가 오른쪽 눈을 가리켜야 된다는데, 이거는 약간 배너 간의 느낌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세 손가락을 잡고 여기 압력을 유지하고 엄지, 검지를 이렇게 대놓으면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쪽을 향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왼손 엄지 손가락은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냥 편안하게 엄지, 검지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립의 로고가 12시라고 생각을 하면 왼손 엄지손가락은 1시 방향에 놓여야 돼요. 이렇게 놓여야지 가장 이상적인 건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 잡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보통 지인들한테 막 서로 레슨을 해주잖아요. 100개 치시는 분들이. 막 슬라이스가 나셔. 야, 너 그립을 이렇게 훅 그립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을 3시까지 막 이렇게 틀어 잡게 만들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스윙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은 뭐냐면 이 플랫한 왼손목을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아마추어 입장은 이 회전이라는 개념이 없고 내려서 어떻게 가야지 공이 똑바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손이 타겟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클럽 페이스가 근데 스퀘어네요? 왜 스퀘어가 됐을까요? 이게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립을 이렇게 틀어 잡았으니까. 근데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근데 이건 임시 방편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스윙이 이제 조금 잡히시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갈 때도 왼팔이 근해 기념으로 이렇게 회전 동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다쳐맞죠. 그럼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다쳐 맞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또 이제 그렇게 또 잡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벤트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립 하나만 조금 교정을 하고 그 순간은 좀 답답하더라도 정확한 왼팔 근해 개념과 이런 게 결합이 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좋은 스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손바닥 패드로 그립에 압력을 가하는 거는 3가지 역할을 한대요. 배너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윙을 통해 왼팔의 펴짐을 강화한대요. 아까도 우리가 느껴봤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느껴지면 이 팔이 여기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경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히는 순간 여기 압력은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팔이 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앵글이잖아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임팩트 순간에는 왼팔하고 이 클럽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 앵글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일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유지가 되는 게 맞아요. 일자가 되는 건 어디서 되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른쪽 왼손목의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가 만드는 거죠. 왼손목 코킹이 정말로 일자가 되려면 오른쪽 팔꿈치가 완전히 이렇게 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임팩트 순간 오른쪽 팔꿈치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압력을 유지하고 이때도 V자 쉐이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일자가 되는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서 팔꿈치가 펴지고 여기서 내려갈 때 여기서 일자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먼저 일자가 이렇게 되면 뒷땅이 나든지 아니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거를 얘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이 V자 쉐이프에 이게 깨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드라이버를 스윙했을 때 대부분 좀 미스라는 케이스가 뭐냐면 너무 얘를 이렇게 필려가면 어떻게 되면 왼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블럭이 되는 현상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게 조금 이렇게 막히는 현상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백스윙 탑이나 백스윙을 통해서 클럽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한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미스를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서 할 때 또 미끄러질 수 있죠. 근데 나는 스윙을 하는데 여기 압력이 백스윙 하는 내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치면 이 클럽이 돌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여기서 네? 느껴지는 거는 네? 클럽이 떠 있으니까 좀 네? 쉬운데 네? 백스윙 올라가면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압력이 어디로 바뀔까요? 그렇죠.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그렇죠. 압력이 안 느껴지죠. 이쪽으로 갔지만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뛰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네. 원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임팩트 때 네. 오른팔이 당연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좀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골핑 머신에서도 엉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는 이 콕하고 엉콕의 정의를 어디까지를 엉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는 뭐냐면 임팩트 순간은 그 세 가지 움직임을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보면 그 중간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레벨이고 여기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엉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엉콕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 골핑 머신에서는 콕에서 엉콕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콕에서 여기서 레벨로 그러니까 엉콕이 되려면 레벨을 통하고 엉콕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엉콕으로 가는 그러니까 레벨로 가는 것도 콕에서 이렇게 밑으로 풀리는 거를 엉콕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엉콕이라고 해서 정말로 얘가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고 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로 가는 것도 엉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팔꿈치는 왼손목의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을 칠 때 얘를 이렇게 피나요? 아니에요. 그럼 얘도 엉콕이 되면 안 돼요. 이 각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왜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돼 있죠? 토가 어드레스 때 내가 이 각도 앵글을 유지하고 숙이면 토가 이렇게 살짝 들려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토 다운이 되는 건 내가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얘가 토 다운이 되는 게 아니고 샤프트가 이렇게 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샤프트의 영향 때문에 토 다운이 되는 거지. 그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면 이러면 오히려 클럽 페이스 제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근데 드라이버는 뭐 아무래도 네, 오른쪽이 네, 네. 펴지는 게 허용이 되니까 약간 네, 네,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다 펴진다고 해서 이 임팩트 전에 펴지는 건 아니겠죠. 임팩트 전에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러면 양팔이 다 펴져 있는 위치가 로우 포인트는 좀 잘못된 말이네요. 로 포인트 후죠. 그렇죠. 네, 네. 양팔 다 펴져 있고 네. 클럽이 그 있는 위치가 로우 포인트가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임팩트까지는 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가 살짝 접혀 있죠, 지금도. 그럼 여기서 결국 이 팔꿈치가 어떻게 될까요? 자, 팔꿈치가 접혀 있으면 이 클럽의 샤프트의 기울기는? 린데 있죠. 왼쪽. 그렇죠. 그럼 얘가 펴지면? 플랫돼요. 이때 엉콕이 돼야죠.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순간에 여기까지도 공이 맞고 여기서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손바닥 패드에 활발한 압력이 계속 느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을 잃지 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에 압력이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압력을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여기서는 여기 압력이 이렇게 많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2번 프레셔 포인트 압력이 3번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로리 맥킬로이가 드라이버 스윙을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봐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 정말 많아요. 맞는 순간에 이게 엉콕이냐 아니면 레벨 상태냐. 얘가 찰리 호프만이죠? 이게 거의 임팩트 순간이잖아요. 그럼 왼팔하고 클럽하고의 이 각도를 봐보세요. 일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자로 보이세요? 왼팔하고 클럽이? 오른팔하고 일자로. 네. 왼팔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오른팔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샤프트랑 오른팔이 일자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 근데 얘가 맞는 순간 일자가 되면 얘가 펴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뒷땅일 수도 있다는 거지. 로리도 한번 봐보세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도 있지만 상당히 열려 있어요. 골반은 더 열려 있죠. 그럼 여기서 요 팔꿈치 접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공은 저만큼 출발했을 때 오른팔이 펴지는 게 보이죠? 그때 얘도 펴지는 거예요. 얘도 엉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되게 오해 많이 하세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뒷셈보. 뒷셈보는 어드레스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 한번 봐보세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착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배너간, 우리가 배너간 그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배너간이 왼팔하고 클럽의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5 레슨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왼쪽 사진을 봐볼게요. 왼팔부터 클럽 샤프트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자로. 여기는? 약간 나눠져 있는. 그렇죠.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이 정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저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어드레스면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제일 오해했던 게 뭐냐면 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임팩트 순간에 엉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렇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계속 터지더라고요. 상당히 터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배너 간의 골반하고 어깨의 움직임이에요. 이 도형을 한번 잘 봐볼게요. 처음에 어드레스 때는 거의 다 평행이죠. 그 다음에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는 골반은 어떤가요? 밑에 요 빨간색이, 그리고 얘는 어깨는, 그리고 왼팔이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지면을 평행할 때 골반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어깨 양은 더 많죠. 왼팔이 지면을 평행했을 때 골반보다 어깨 회전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보니까 골반이 얼추 45도, 어깨가 90도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골반을 좀 많이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결과만 놓고. 그래서 배너 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스윙 때 빠른 엉덩이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골반을 많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럼 백스윙에서 만들어진 파워를 얻을 기회를 파괴한대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백스윙을 시작할 때 어깨의 움직임이 엉덩이를 당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해야 된대요.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많이 백스윙 때 돌아가면 엉덩이와 어깨 사이의 근육의 긴장감, 그러니까 토크가 사라져서 이 긴장감이 전체 다운스윙의 핵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배너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스윙 때는 정확한 움직임은 손, 팔, 어깨, 힙순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그리고 반대로 갈 때는 내려올 때 이 반대예요. 힙, 어깨 이렇게 풀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백스윙 때 우리가 보시면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분율이겠죠. 모든 스윙이. 그럼 순서에 우리가 몸에 움직이는 순서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골반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였으면 이걸 역순으로 풀면 뭐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역순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순서가 백스윙 때 골반이 맨 처음에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어깨가 움직였어요. 그럼 반대로 움직일 때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어깨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먼저 움직이면. 망하는 거지. 근데 순서를 만약에 배너간처럼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하체가 맨 나중에 갔으면, 역순으로 따지면 얘가 맨 나중에 움직여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맨 처음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걸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순서가 오른발이 왼발이 먼저 딛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떨어지고 오른발이 앞으로 오고 이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틀려져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먼저 가려고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백스윙을 시작할 때 요 손이 엉덩이 높이 있을 때까지는 골반의 움직임을 좀 제어를 해야 된대요. 그럼 그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양은 20도에서 22도가 되겠죠? 얘를 제어를 하면. 그럼 여기서 맨 나중에 이 움직임을 골반이 방해를 안 하면 이 토크가 더 많이 생긴대요. 그거 이제 얘기를 하죠. 배너간도. 저도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한테 맥도날드 드릴을 배웠고 그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그 맥도날드 드릴을 드린 제가 그 자료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상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맥도날드 드릴 배울 때 림브레이크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하체를 잡아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게 되냐면 얘를 잡으려고 하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은 오른쪽이 뒤로 빠져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순서가 얘가 먼저 되고 얘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압력 이동 뭐 이런 얘기 많이 네네네. 발력 얘기할 때 네. 오른발의 압력이 항상 이렇게 먼저 이동이 되면서 네. 해라 네. 이런 네. 것도 그럼 네. 어떻게 보면은 하체를 네. 더 먼저 쓰라는 자, 뉘앙스. 그것도 뭐냐면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지면 발력에 대해서. 그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포워드 프레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워드 프레스라는 게 뭘까요? 스윙하기 전에 포워드 프레스. 트릭을 뭘로 할까요? 포워드 프레스를. 그래서 핸드 퍼스트라는 얘기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포워드 프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동작을 미리 리허설을 하는 거거든요. 어드레스 상태가 이 상태죠.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자는 거예요. 그럼 손을 놓고 앞쪽으로 압력을 가하면 이 골반이 어떻게 되냐면 어드레스 때는 평행이지만 약간 이쪽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지면 발력은 뭐냐면 여기서 이 시작은 걸어줘야죠.
이거를 지면 발력으로 해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 포워드 프레스 이 상태가 아닌 이거는 뭘까요? 이건 스웨이예요, 스웨이. 그러니까 포워드 프레스는 이거죠. 여기까지가 스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 움직임에서 얘가 가야 돼. 그래야지 하체 움직임이 상체를 리드할 수 있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과정에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네. 여기는 이제 얘에 서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거를 웨지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웨지 스윙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그분들 말에 따르면 그거를 모든 클럽에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웨지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 제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드라이버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유리한 클럽이잖아요. 웨지는? 거리 제어를 뭘로 하라고 해요? 고심머신에서. 그 히터 타입이죠. 원심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해야지 이 디테일한 거리 제어가 훨씬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님이 말씀하고 지면발력을 쓰는 건 뭐냐면 스윙어 패턴이 원심력 활용이에요. 원심력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얘가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이 매달려 있는 이 공은 빨라질 수 있죠. 근데 얘를 중간에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속도를? 얘가 멈추는 순간 얘도 멈춰요. 원심력을 쓰는 스윙은 맥스의 파워를 쓸 때는 써요. 근데 드라이버는 우리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좋잖아요. 웨지는 이 58도 가지고 때로는 60도 쳐야 되고 때로는 30도 쳐야 되고 때로는 20도 쳐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는 거예요. 원심력을 써서는. 그래서 팔로 조절해서 하는 네. 게 더 거리가 컨트롤이 쉬운데 그렇죠. 딛고 하면서 웨지 거리 네, 네. 자, 그러면 20m를 딛고가 될까요? 20m 스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20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더 적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더 작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이 샤프트 연장선이 라인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20을 하면 놓고 몸의 움직임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때는 오른팔에 의해서 라인을 제어하고 라인을 제어하고 얘는 왜 써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베노간도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너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틀어 잡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왼손 그립을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 잡으면 문제가 발생한대. 그립에 힘을 과도하게 들어가게 하고 자동으로 왼팔을 조이고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 스윙을 시작할 때 부정적인 근육의 반응을 작용시킨대요. 그 부정적인 근육의 반응이 어딜까요? 그렇죠. 왜냐면 얘를 너무 이렇게 하고 너무 손가락으로 잡으면 얘가 안 걸리니까 자꾸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서 스윙이 시작이 안 돼요. 그립이 너무 강하게 되고 손목이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할 때 손가락에 불필요하게 그립을 단단하게 조이는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얘를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죠. 제가 이 팔에 힘을 빼볼까요? 제가 얘를 바꾼 걸까요? 얘를? 아마추어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힘을 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빼는 거예요. 그립을 애초에 잡을 때도 네? 과한 스트롱 그립이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네? 플랫한 그러니까 플랫 레프트 리스트라는 네, 게 네, 네. 이 손의 모양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왼팔이랑 골프채의 수준 관계라서 어. 이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도 골프랑 네, 네. 스윙만 돼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것도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프레드 커플스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훅 그립을 잡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그때부터 공이 맞을 때는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플랫한 왼손목은 뭐냐면 이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생각하는 순간 다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제가 팔을 빼면 얘는 플랫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플랫한 왼손목이. 이게 플랫이 될 수 있죠. 그럼 백스윙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손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프레드 커플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냐면 프레드 커플스 같은 경우 이렇게 훅그립으로 이렇게 잡고 이 상태가 왼팔하고 클럽하고의 인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프레드 커플스는 다행히 임팩트 순간 프레드 커플스의 손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됐을까요? 프레드 커플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가 프레드 커플스 기준에서 봤을 땐 이게 플랫이니까. 근데 어떤 교습가가 프레드 커플스한테
넌 플랫한 왼손목이 부족한 것 같아. 플랫한 왼손목이 돼야 돼. 왼손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에. 타이거 우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레드 커플스가 그래도 미국의 거의 영웅 같은 거의 아직도 짱. 그렇죠. 짱짱하게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골핑 머신에서 얘기할 때 한 가지 패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적합한 패턴이 있고 마이웨이는 지원할 수 있지만 더웨이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적절한 조합은 그렇죠. 자기만의 프레드 커플스만의 그립의 조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프레드 커플스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했다고 치면 제가 볼 땐 선수 생활 못했어요. 그럼 브래드 커플스는 본능적으로 자기는 좀 이렇게 왼손목을 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했겠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스퀘어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노하우로 알았겠죠. 이제 많이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꾸 왼쪽에 가니까 내 느낌에는 오히려 이렇게 꺾여야지. 똑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게 그립에서 이 그립의 영향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상태 스퀘어로 유지를 하고 팔꿈치가 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건 또 프레드 커플스 입장에서는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임팩트 순간에 이 상태가 플랫인 거잖아요. 프레드 커플스 입장에서는. 그럼 이 상태에서 제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틀어 잡아서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이게 회전이 많은 거고 이렇게 잡으면 회전이 없는 거고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손 그립 잡는 거는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그림처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손 그립은 손바닥이 타겟을 향해 잡아야 된대. 자, 그리고 오른손 그립의말로 정말로 손가락으로 잡아야 돼요. 자, 왼손이 이미 올바르게 그립을 하고 있다면 오른손에 클럽을 배치하고 샤프트가 검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여기가 골핑 머신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이에요. 3번과 교차하도록 해야 된대요.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놨죠? 여기도 프레셔 포인트 3번이겠죠? 자, 그리고 올바른 오른손 그립을 얻기 위해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오게 하고 두 개의 가운데 손가락의 압력의 주요 부분을 공급해야 된대요. 오른손은 요 두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검지 손가락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안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노간이 훅으로 엄청난 고생을 한 거잖아요. 이 책에 읽어보면 이 훅 때문에 선수 생활을 포기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베노간이 쥐를 상당히 무서워했나 봐요. 훅이 나는 게 쥐 보는 것만큼 두려웠대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검지나 엄지에 힘들어가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새끼손가락은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홈에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죠. 검지 이렇게 이 사이에 못 끼는 분들 많잖아요.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손가락으로 못 잡으시는 거예요. 왼손 그립을 이렇게 잘 잡았어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베노간처럼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공간이 따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엄지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노간에 보면 이제 숏썸이 있고 롱썸이 있잖아요. 너무 숏썸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적정한 왼손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얼마큼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가운데 두 손가락을 했을 때 이 그립의 끝이 여기에 맞게끔 이 길이에 이렇게 맞게끔. 근데 얘가 이렇게 짧아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얘가 이건 롱썸이에요. 요 사이 말씀하시는 네, 요 길이. 요 기기.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왼손 여기 왼손 엄지손가락 사이드 부분에 요 생명선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상태가 되면 얘가 안 붙죠? 그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얘를 붙이려고.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얘가 또 경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안 하고 우리가 그립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 길이를 맞추고 이렇게 딱 잡고 손을 뒤로 제껴야 돼요. 이렇게 제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 생명선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죠. 그럼 퍼즐 맞히듯이 얘가 이렇게 퍼즐 맞히듯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럼 손이 양손이 되게 가까워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엄지 검지를 떼어도 왼손은 여기 압력, 오른손 요 두 손가락의 압력을 이렇게 하면 요 끼는 게 이제 사실상 가능하겠죠. 근데 이걸 못 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잡냐면 얘를 너무 숏썸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왼손 엄지손가락이 이 고리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걸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못 끼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숏썸으로 하고 잡으라고 하니까 왼손 엄지손가락의 검지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띄죠. 이렇게 띈 상태로 얘를 얇게 잡고 이 상태로 걸면 어떻게 얘가 되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엄지손가락을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따봉이에요. 우리가 그냥 엄지척을 할 때 얘를 이렇게 하나요? 그래야지 얘를 확실하게 감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잡고 그러면 놓고 요 홈만 이렇게 딱 맞춰주면 훨씬 더 잘 견고한 그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배노간이 여기를 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네. 혹시 당구 치실 줄 아나요? 당구 퀴거리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끝을 이렇게 붙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붙이면 요 부분에 압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V자 모양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노간도 저렇게 보지만 오른손은 되게 손가락 그립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냥 이렇게 잡고 놓고 얘를 뒤로 제껴야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제 나름대로 스윙을 하고 왼손 그립을 떼볼게요. 요만큼 잡혀요. 이게 네? 아니라 네.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당겨 잡는 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고 감싸고. 대고 그다음에 얘가 안 붙죠? 네. 뒤로 제껴야 돼요. 뒤로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요 길이도 될 수 있으면 요 길이랑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잡으면 훨씬 편해. 훨씬 견고한 그립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왜 배노간이 오른손은 더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 오른손목 입장은 어떻게만 움직이면 될까요? 코킹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설명이 좀 쉬운 게 뭐냐, 야구공을 던진다고 치고 야구공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손목을 이렇게 해서 이 손목의 움직임이 편해지겠죠. 근데 야구공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았다고 치면은 이 손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둔해지죠. 근데 결국은 그립을 내가 이렇게 깊게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손목의 움직임이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그립이 잡히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립을 바꾸는 게 스윙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힘들잖아요. 내가 편한 그립을 안 잡으면 공이 안 맞을 거. 그래서 선수들도 그립 바꾸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특히 프로지망생 애들한테 그립 잡는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저는 습관이 들 때까지는 공을 치면서 그립을 바꾸지 말라고 해요. 빈스윙 연습하면서 그때는 그립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을 맞춰야 된다는 프레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편해도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데 볼을 치면서 내가 그립을 바꾸려고 하면 그 심리적인 그 압박감을 대부분 이겨내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빈스윙을 하면서 그 불편한 그립이 조금씩 편한 그립으로 가면 나도 모르게 공 칠 때 그 그립을 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립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